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이어지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표는 괜찮았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예상치 상회했는데 다만 최근에 지표가 너무 좋으면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부담이 좀 있죠.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메가세븐과 반도체는 하락하고 이렇게 시장이 좀 엇갈렸는데 전체적으로 뭐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련 지표는 올랐거든요. 보통 미증시 빠지면 우리 지표도 빠져야 되는데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 발표가 나오면서 한국 관련된 데이터들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증시는 뭐 지수 다 빠지고 러셀 2000도 빠지고 전반적으로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특정한 종목이 끌어내렸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약세였습니다. 뭐 금융주 좀 올라간 거 있고 부동산이나 유틸리티가 올라가긴 했는데 뭐 IT가 2.5% 빠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매도가 강했다. 특히 IT와 제약 쪽에 각각의 악재가 나오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주요 이슈를 좀 보면 트럼프 랠리 자체가 이번 주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일단락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이기도 합니다만은 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번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주춤거리는데 그 주춤거리게 된 이유가 약간 부작용들. 예,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있죠. 실제로 뭐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투자자들이 12월에 금리를 안 내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트럼프 랠리가 한동안 이어지고 나서 이 랠리 이후에 이제 지불할 대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 이날 뭐 소매 판매가 예상치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소비가 굉장히 강하다. 소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향후의 물가 하락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멈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날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그 미국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뭐 지수가 좀 특징적으로 어떤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좀 눌리는 쪽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1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관련 지표는 뭐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날 뭐 나온 지표 보면 소매 판매가 0.4% 전월 대비. 근데 이게 전월 대비 0.4%가 적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게 예상치가 0.3이었거든요. 예상보다 높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전달께 수정됐어요. 0.8%로 기존의 어떤 그 수치보다 2배 넘게 수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정된 거에서 또 0.4%가 증가된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는 상당히 강하구나 이런 점을 입증을 했죠. 다만 이제 이게 약간 왜곡된 게 자동차 관련된 거, 휘발유 관련된 걸 제외하고 나면은 증가폭이 되게 미미했어요. 0.1밖에 안 돼서 미국의 어떤 소비가 탄탄한 것인지는 좀 해석하기 나름이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고요.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같은 경우도 일종의 이제 이것도 제조업 지표인데 이것도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최근에 주요 경제 지표 보면 대체로 다 괜찮아요. 예, 괜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선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 이제 이후에 이제 발표가 될 ISM 제조업 지수가 돌아서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 ISM 제조업 지수의 어떤 추이하고 우리나라 테크주 주가 추이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업 지표가 실제로 ISM 제조업 지수까지 돌아서게 되는 건지 이것도 나중에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오늘도 맹활약을 했는데 전일 파월 의장이 뭐 이후에 이제 속도 조절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약간 좀 비슷한, 좀 굳이 따지자면 좀 비슷하지 않나? 뭐 이렇게 평가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수정 콜린스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이제 기본적으로 견지하는 사람인데 12월에 금리 인하 논의할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 지표가 더 나올 거니까 그거 보면서 판단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최근에 물가 하락이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물가가 주춤한 거는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자동차 값이 올라가면 자동차 값이 올라가고 있으면 한참 지나서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또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비용이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물가 상승 이슈가 있는 게 아니라 고물가 이후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상황일 뿐이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그냥 뭐 약간 중립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했고, 오스틴 골스비는 대표적인 그 비둘기파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 동안,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동안 물가가 진정이 되면 금리는 낮아질 거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게 예상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쨌든 중립금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 언젠가는 인하 속도를 늦추게 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당연한 얘기 한 건데, 이제 가급적이면 방점을 그동안에는 좋아 좋아 금리 내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살짝 톤 다운 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토마스 바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인플레이션 하락이 이어질 거다. 특히 올해 1분기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특이하게 튀었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 이런 거 감안해 보면 내년도 1분기는 오히려 수치가 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향후에 이제 금리나 속도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선착장에 보트가 접근하면 그 속도를 늦춰야 된다. 이게 이제 세게 가면 부딪혀 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 이제 선착장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기엔 사실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어쨌든 뭐 좀 애둘러서 표현한 건데, 나중에 다 세 사람 보면 그냥 상황 보고 판단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론을 크게 벗어나는 발언들이 나온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가 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긴 했는데 4.5% 돌파했다가 이거 정점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되면서 쭉 빠졌다가 다시 또 튕겨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금리 자체는 좀 불안정해 보이고, 다음에 달러 인덱스, 제가 이제 107이 되게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07 딱 근처 갔다가 밀리죠. 근데 밀리는 게 아니라 다시 튕겨 올라가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이제 국채 금리도 그렇고 시장에서는 아직은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는 제가 보기엔 10년물은 4.5에서 4.6 지금 위치에서 본다라면,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107이 되게 중요한 위치라서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신흥시장에 좀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지표고, 그다음에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오늘 3% 정도 올라갔는데, 미국 전기차 단체에서 보조금 폐지가 안 된다. 그 폐지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이 주가가 이제 테슬라도 나중에 피해보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제프리스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다. 다른 업체가 타격을 받고 테슬라는 현금이 되게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우위가 될 거다. 이게 왜 이제 경쟁력 얘기가 왜 나오냐면,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그러면은 자동차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그러면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비싸게 팔지 않을 거면 깎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깎아주는 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스크가 보조금 폐지를 찬성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 보면, 이게 테슬라가 참 머스크가 나쁜 인간이다. 뭐 사업가로서는 유능하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특이한 사람이 당선되는데 머스크가 일조를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역사에서 머스크가 어떤 인물로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안 그래도 빠지고 있던 모더나가 오늘 또 빠졌죠. 그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라고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케네디. 이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예, 보건부 장관에. 이게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런 발언만 한 게 아니라 예전에 막 총격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울증 약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인물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인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백신 관련된 또는 이제 보건 정책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모더나뿐만 아니라 제약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전체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뭐 관련주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의 어떤 부정적인 제시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테슬라를 제외한 대형주 대부분 다 빠졌잖아요. 낙폭도 그렇게 적진 않죠. 뭐 금융주 정도 플러스 난 거 말고. 그러니까 오늘 그 옵션 만기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 옵션 만기 규모가 좀 적지 않았던 주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뭐 좀 낙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 관련된 지표, 제가 이제 자막을 잘못 넣었는데, 한국 관련 지표를 보면 미증시가 보통 빠지면 한국 관련 지표들도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선전했잖아요. 예, 선전했던 거는 아마 그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때문에 주초에 우리 증시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1395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증시 대비 한국 지표는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트럼프 효과보다 이제 투자들이 금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이건 이제 근데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는 아마 엔비디아 실적이 또 있어서 금리 플러스 엔비디아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차, 제약, 방산,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정책 관련된 수장이 임명된다든가 그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좀 묘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쁘게 보면 미증시 빠지면 우리도 빠진다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미증시가 너무 올라가면 자금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투자로 다 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결론은 우리가 뭘로 판단해 봐야 되냐면 달러. 예, 달러 인덱스가 빠지느냐 올라가느냐 그걸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종목들이 빠지는데 달러 인덱스는 올라간다. 그럼 우리한테 안 좋은 거고 저 종목이 빠지는데 달러 인덱스도 빠진다. 이러면 이제 우리 증시에는 괜찮은 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관련 지표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 효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증시 전망대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주주 가치 재고 여기에 따른 어떤 자사주 매입 이게 제가 어저께 삼성전자 그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하다. 저거는 제가 이제 그런 좀 핑계거리를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뭔가 좀 구조적인 어떤 재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벤트성 재료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왔는데 이게 시간에서 주가가 또 올라가긴 했는데 이미 7% 올랐다라는 거는 재료가 노출이 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발표되기 전에 외국인들이 공교롭게도 240만 주나 사고 하루 전날 연기금이 120만 주 정도의 매수를 단행을 하고 어제 또 연기금이 또 110만 주 매수했거든요. 재료가 미리 알려졌다라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 과거 2015년,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한 10조 원 할 때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좀 연상을 해본다라면 이번에 재료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어떤 반영이라든가 과거의 사례 이런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근데 감을 얘기하는 거는 좀 결례가 되긴 하는데 이게 끝일까? 삼성전자가 다른 거 뭐 또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 하나 가지고 저렇게까지 움직이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뭐가 또 있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상상하는 거는 다음 자사주 매입이란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